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사회를 맡은 소아청소년과 김신혜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이재우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의료원 정형외과 이재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손목에는 힘줄과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을 때나 신경 문제가 생겨서 손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손목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아프게 되고요. 신경의 변성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신경 변성 자체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기보다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셔서 아프실 만한 분들이 이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에 자극이 가고 공간이 줄어들면서 신경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흔하게 겪는 손목 저림 외에도 다른 증상이 있나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손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감이 가장 주된 증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용하다가 손을 막 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자다가 갑자기 저려서 깨는 야간 통증이 있고요. 어떤 심해지시는 분들은 손가락의 저림뿐만 아니라 감각 저하 때문에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무지구, 이렇게 도톰한 부위에 근육이 퇴축되는 그런 증상들을 같이 겸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비교적 흔하게 겪을 수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도 있나요? 네, 우리가 흔하게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질환들을 같이 겸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는 우리 목 디스크, 아니면은 외상같이 예전에 칼이나 아니면 유리 같은 데 찔린 다음에 신경 손상이 돼서 여기가 저린 분들이 있고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손목에 다른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 부위가 저린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인이 다양하네요. 방치하게 되면 수면장애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힘드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우리 몸의 감각, 통증은 특히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더욱더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낮에는 많은 감각들을 느끼기 때문에 저림감이나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는데요. 밤에는 오롯이 손가락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저림감이 심해져서 불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신체 검사와 영상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는 손목 이 부분을 통통통통 두드려서 저림감이 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손목이 90도 되게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한 저는 안 1분, 저려요. 1분 있어야 됩니다. 1분. 1분. 1분 있다 보면은 갑자기 저림감이 확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저림감이 얘를 풀었을 때 없어진다면 내가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이 되는 분들이 이제 병원을 오시면 네.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에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팔 주변에서 원인이 될 수 있고 손목에서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린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수에서 손목뿐만 아니라 목에서 이중으로 눌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랑 또한 척추 선생님이랑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경 전도 검사는 생각보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막 찌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놔가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걸 보면서 진단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시면 그럼 그다음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네. 먼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환자분의 생활 습관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이었던 손목이 일하다가 불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동작들이나 자주 반복하는 동작들이 있으면 가라앉히시고 안 하시고 쉬시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밤에 하는 이 부목을 통해 손목을 안 움직이게 하고요. 약을 드셔서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거에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막 화가 나 있거든요. 우리 마치 불나 있을 때 소화기를 뿌리는 것처럼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게 병원을 빨리 와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수술을 처음부터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감각이 떨어진 경우, 근육에 위축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린 거는 사람이 화나듯이 달래주면 그만이에요. 신경이 그냥 화나 있는 건데,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는 목이 오래 졸려서 이미 기절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신경을 빨리 감압시켜줘서 풀어줘야지 회복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수술에 대한 부담은 네. 큰 편인가요? 저희 수술은 사실 다 국소마 치료하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소마취 주사로만 해서 한 30분 정도면 수술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도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바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상처를 꼬매기 때문에 2주간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달 동안은 무거운 걸 들거나 과도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피부 겉으로는 상처가 작지만 안에는 큰 절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2달 후부터 중량 작업으로 돌아가실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2달부터 네.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을 구성하는 인대를 절제를 하더라도 스스로 봉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유가 돼서 또 천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수술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로 그 손을 뭐에 쓰고 있는가. 컴퓨터를 많이 한다면 하는 방법을 좀 줄여야겠고요. 도마질을 많이 한다면 조금 더 칼을 가벼운 걸로 바꾼다든지 개인 생활 습관을 좀 손목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네. 정형외과 이재호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손목을 혹사하시는 주부님들께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항상 주부님들 손목 아프시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처음에 저린 감이 있을 때 좀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아주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작업 환경을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요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손목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병원 방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저림, 감각 저하가 있으신 분, 통증으로 밤에 깨시는 분들은 성남시의료원 정형외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